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6일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식사 마치고 나서 제 방송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기에 앞서서 제 방송 제목 바로 밑에요. 이 파란색 링크가 걸려 있는데 바로 윤석열 유튜브, 윤석열 TV의 이 링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정권 교체를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에게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링크를 딱 클릭하셔가지고요. 그 구독이라는 빨간색이 떠오르면 그 살짝 누르시면 돼요. 그 한 1, 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재기의 스타팅 포인트를 막 출발했는데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실 때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유튜브 그리고 전옥현 안보정론 모두 일체 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의 유튜브, 윤석열 유튜브 제목 바로 밑에 있어요. 링크 꼭 좀 눌러주셔서 이번 주말 이제 벌써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목요일 저녁이니까 이 토요일까지 해서 앞으로 3일간에 걸쳐서 30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요. 최고의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이 유튜브 제목에 난리 났다는 제목도 매일같이 떠오르는 그런 아주 흔한 용어인데 정말 오늘 국민의힘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권영세, 그 다음에 김기현, 권영세, 원희룡, 그 다음에는 이철규, 이 세 분의 당직 임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고성도 오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결국은 처리가 되는 진통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완전히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퇴시키자, 탄핵시키자 이러한 안이 나왔고요. 심지어 이재명만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바로 이준석이가 소시오패스다. 예, 그래서 이준석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7대3, 8대2로 압도적으로 이 사퇴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요, 이준석 대표를 불러다가 얘기를 듣자 소환을 말하자면 범죄적 소환이 아니라 회의에 소환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오후 회의가 다시 재개됐는데 이 오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의원들은 비공개로 난상 토론하자. 이준석이는 왜 비공개하느냐 공개하자. 이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준석 대표를 출석시켜서 토론하는 말하자면 토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준석 운명 오늘 아침에 토론의 그런 기세를 보면 오늘 중으로 하여튼 사퇴 운명을 결정 지을 것 같은 기세였었는데 일단 수구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의원총회 이 어려운 의원총회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 모두 발언 내용 상당히 겸손 모드로 내가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뛰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원로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나요? 어젯밤에 얘기했나요? 이 원로들은 뭐하고 계신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 예. 저같이 논평만 하지 말고 뛰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발언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호 대표가 이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윤핵관에 대한 비판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반박문을 내놨고 그리고 우리 야당의 보좌진이 말이죠. 이준석 대표 한마디로 그만둬라. 이러한 직격탄을 날리는 온라인망의 뭐라고 그럴까요? 반박 그야말로 이 폭탄 선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오늘 아주 이 파열음이 세게 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윤석열 쇄신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인데 이 권영세 임명, 그 다음에 이철규와 원희룡 이 3명 임명안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이런 임명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
권영세 본부장에 대해서는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의원도 뭐 대충 그런 대로 의결이 됐는데,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거는 말하자면 윤핵관의 측근이다. 이러한 윤핵관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쇄신의 이미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사실상 최고위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이 해프닝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총이 열렸는데, 의총이 올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하고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뭐 후보가 전화해야지 내가 왜 전화하냐, 이런 말하자면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러한 이준석 대표가 결국 사무총장, 말하자면 사무총장도 임명하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방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그런데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혹시 담판을 지은 것 담판 회동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분석도 나왔지만은요, 이 회의 전에 잠깐 만난 것 뿐이다. 담판 회동이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윤석열 후보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최고위가 열리기 직전에 가서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담판 내용,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 입이 결국은 내일쯤이면 뭐 열릴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짧은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로 이어진 최고위원회에서 3명의 당직 임명에 반대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꾼 걸로 보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오래간만에 찾아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준석의 말 한마디, 행보 한마디 안에는 전부 의미가 달려 있어요. 나 좀 데려가 줘. 나 좀 달래줘. 그러면 내가 다시 윤석열 후보 겉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지금 비판의 압박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오직해야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탄핵하자, 사퇴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투표로 가자까지 나왔겠어요. 이 엄중함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다 예측하고, 뭐 이 정도야 뭐 어린애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내가 이제 더 강경하게, 이 쇠가 말이죠, 너무 강하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부러지기 직전에 내가 그래도 윤석열 후보한테 한번 가서, 하나는 진정성 있는 어떤 유화 제스처, 이런 뭐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요, 아주 교묘해요. 교활해. 그렇기 때문에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집단 행동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강하게 밀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분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오는 강한 칼자루를 맞겠다, 이런 계산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보를 보면 충분히 깔려 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좀 지금까지의 강경 국면을 좀 바꾸려고 하는 모두 전환, 이런 면도 있겠지만은, 너무 세게 칼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미끼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오직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오늘 의총 모두 바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자신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절박하게 뛰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해서 송구하다. 모두가 저의 부족한 탓이다. 자, 그리고요, 또 국민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 큰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겠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 나가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완팀으로 완전히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뛰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서 실무형 선대본부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민한 조직이 될 것이다. 특히 2030 청년 실무자들이 선대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캠페인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을 누벼달라.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역구 유권자를 만나주시길 부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사표,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대선을 앞두고 당이 하나 돼 단합되고 대여 투쟁에 매진해야 할 때만인 만큼 정권 교체를 위해 사의를 거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똑같죠. 그리고 대선 이후로 미뤄서 그때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이 김 원내대표를 계속 신임해 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는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도부 3월 9일 대선 때까지 다시 신임을 하기로 해서 대선 때까지는 현 원내 지도부가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의총 도중에 취재진한테 윤석열 후보,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얼빠진 게 열받은 결정적 계기가 뭐냐, 3프로 TV에 출연한 거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서 한 내용도 자기 수준에 맞지 않다. 이걸 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면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말이죠.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본인도 잘 모르고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라고 해서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김 위원장이 지휘하시는 총괄상황본부에는 이미 다 보고가 되었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윤핵관 또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 이런 데서 자기한테 의도적으로 제끼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것 아니냐.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설명을 보면 총괄상황본부가 누구예요? 바로 김종인 위원장 직할 부대잖아요. 직속대. 직속대까지 보고가 됐으면 그거는 총괄상황본부의 말하자면 미스테이크인 거죠. 실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쪽으로도 밀어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종인 위원장의 실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 3프로 TV 나간을 보고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12월 25일 날 3프로 TV에 출연했는데 그때 밝힌 내용은 뭐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합리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종부세 이런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프로그램 말미에요.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재명 이런 분하고는 토론을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이 설명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평소에 얼마나 윤석열 후보 측을 인식을 안 좋게 가졌으면은 본인이 그러면은 그 TV를 딱 봐서 놀랬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했으면 총괄산반 본부 직계 부대한테 그렇잖아요. 부서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됐나 봐. 경위 좀 살펴봐.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챙겼어야죠. 이거는 리더십의 함정이에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뭐 오늘 원희룡 논란은 있었지만은 그다음에 이 권영세, 원희룡, 이철규 다 이제 뭐 통과는 됐지만은 이수석 대표가 회의를 마치고 나서 한 입장이 있어요. 저는 권영세 사무총장의 임명에는 어떤 이견도 없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반대한다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본다.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제부터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적 해법을 과연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저는요. 아니 시작과 끝이 더군다나 대표는요. 24시간 365일 대표직을 끝날 때까지 모든 게 정치적인 상황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패널만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을 벨벨 꼬아요. 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고 갈등해서 노력하고 복잡해. 지금이 정치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윤핵관들이 자기를 말하자면 비판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제끼려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준 숙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오해, 이러한 인식의 프레임.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식의 틀을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해법을 과연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같은 정당에서 당 대표는 무조건 하고
후보를 지원해 줘야죠. 여기에 무슨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 아니 지금 야당하고 지금 협상하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이 강경 입장, 사퇴시키자, 이러한 입장이 많았는데, 우선 발단은 말이죠, 시작은 이 추경호 의원이 맨 먼저 사퇴 얘기를 꺼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당 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당 대표 사퇴에 대한 결심을 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 내리자. 이렇게 해서 10여 명이 찬반 토론을 갔다 오래요. 갔는데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러지 말고, 자, 대표는 당연히 의총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대표가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이 있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의원님들이 각자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경청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립하자.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오후 의총을 별도로 열어가지고 맞짱 토론을 하는데, 이 맞짱 토론을 비공개적으로 하자. 이게 의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전 의총에서 말하자면 토론을 해보니까 김태흠, 박수영 이런 분들은 강한 찬성이에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지하철 출근 인사를 연수 문제라고 했는데 오만 방자하다. 후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데 인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도저히 묵갈 수 없다.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를 연수 문제라고, 이 네이밍을 연수 문제다 이름 붙이는 거, 이거 자체가 수준 이하라고 했잖아요. 김태흠 의원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고, 박수영 의원, 민주당 후보가 사이코패스, 양아치인데 우리 당 안에도 사이코패스, 양아치가 있다. 당 대표가 도운 게 뭐가 있느냐? 성토를 했고요. 이러한 사퇴결의 찬성, 이 송석준, 김정재, 이종배, 예, 그리고 이 하태경 의원이 사퇴안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은요,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이번 대선이 세대 결합이 아닌 세대 냉전으로 간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고, 윤영석, 최영두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가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당원 당규를 보면 당원 소환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책임당원의 5분의 1, 그리고 시도별 책임당원의 10분의 1 서면을 받아야 이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일종의 이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압박. 자, 그래서 이미 오늘 의총이 열리기 전에, 바로 엊그제죠. 4, 5일 날에도 초선들 또 재선 등 중진들이 다 모임을 갖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이준석 대표가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사퇴안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의총에 참석하라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말이죠, 의총에서 당 대표의 공개 발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형식상으로 만약 의원들이 원한다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제한 토론에 응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누가 공개 발언을 반대하는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정치적 해법이 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또 저도 모르겠다. 정치적 싸움이 될 거란 말은 무슨 의미냐 물음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겠고 드릴 말씀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이 사퇴안, 이거는 말하자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누가 이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 당직 이 사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직 임명권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거치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표를 내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론은 채우겠다, 이런 이 비꼬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격렬한 이 의원총회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최종적인 강한 의견은 뭐냐? 의원들이 바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제한 토론에 갈 자신이 있고 오늘로 부족하면 며칠에 걸쳐 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말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명칭만 총괄위원장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후보 활동, 인사 영입 전혀 몰랐다. 이 불만을 또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 김종인 위원장도요. 그릇에 밖에 정말 원로 중에 원로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선대위에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사실상의 정치 활동, 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운한 것들 이렇게 언론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점잖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MBC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내가 총괄위원장이라고 명칭만 해놓고 당의 인사 이런 게 전혀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이수정, 김민전, 신지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다. 사실은 다 만들어 놓은 선대위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닌가.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융합이 돼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조직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편성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직 개편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선대위 개편을 결심하게 된 게 족발집 정책 발표 장면이었냐. 이런 물어봤어요. 이게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이 공약 이걸 물어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3프로 TV 주전이 결심 계기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가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윤 후보가 나갔을 때 보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 이후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고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달 가까이 보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후보하고도 몇 번 논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조직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핵관 지금 일괄 사퇴했지만은 뭐라고 그럴까요? 밖에 있다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앞으로 후보가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윤핵관 문제를 계속해서 걸고 있고 그리고 말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윤 후보가 지금까지 지방도 돌아다니고 연설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사실 메시지 같은 게 나가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선거라는 게 실수 한번 하면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을 많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호 그 다음에 김근식 한마디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김근식이 메신저로 뛰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삼고초려를 요구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 이어서 다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윤석열 유튜브 이번 주말까지 30만에 육박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